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뭐 하고 있니? 뭐라고? 오늘도 20억짜리 상가 계약을 했다고? 역시 우리 아들 능력 있다니까. 남자는 뭐니 해도 능력 아니겠니? 라며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파리만 날리고 있구만. 제가 말을 했지만 그래 바쁘다고? 우리 김 서장이 능력 있으니 오죽 바쁘겠어. 엄만 우리 아들이 그냥 자랑스럽다. 그럼 전화 끊는다 라며 엄마가 급히 전화를 끊으려고 했고, 그런 엄마에게 제가 급히 엄마, 이번에 또 사고 치면 아빠한테 다 이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엄마에게 단숨에 말해버렸어요. 아빠한테 그런 말을 막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면 아빠가 얼마나 놀라겠니? 알았어. 많이 바쁘지? 전화 끝난다. 엄마가 계속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끊어진 휴대폰을 멍히 바라보다가는 퍼뜩 정신이 들었고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터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쯤 엄마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자주 걸려왔었어요. 우리 엄마는 허세가 심한 편입니다. 아니죠. 허세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은 편이긴 해요.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랬기에 월급이 많지 않았다는데요. 결혼하고 엄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말로는 결혼 후에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다는데 몇 년간 생기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아버지의 월급 날짜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답답했고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기억력 하나는 진짜 좋잖아 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 내 친구들 중에도 공부하다 포기한 친구들이 많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아버지가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오기가 발동한 엄마가 만약 내가 해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래봬도 나 학교 다닐 때 암기 하나는 끝내줬던 사람이야. 엄마가 아버지를 노려봤고 당신이 합격만 하면 나야 좋지. 노후가 보장되는 건데. 근데 당신이 할 수 있겠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다나 떨기 바쁜 사람이 허투루 돈 쓰고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괜히 공부하러 다닌다고 어디 가서 수다나 떨고 일내지 말고. 아버지가 엄마를 말렸다고 합니다. 뭐야, 내가 일을 내긴 무슨 일을 냈다고 그래? 얼마 전에도 저 위층 아줌마랑 얘기하다 한바탕 난리를 쳐놓고는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를 나무랐지만 그거야, 그 옆에 내가 계속 약을 올리니까 그렇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자격증 따서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살 거니까 당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암튼 당신 가서 돈만 날리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가 엄마에게 단단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고 한 2년쯤이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나 합격했어! 합격했다고! 엄마가 방망 뛰면서 전화를 했다는데요. 뭐? 합격했어? 거참 별일이 다 있네. 어떻게 시험을 찍어서 합격을 할 수가 있냐? 당신 혹시 찍기 신동 그런 거 아니야? 대단하네. 라는 말을 했답니다. 뭐야 찍었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아? 아주 이를 악물고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 엄마는 정말이지 밤낮으로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말로는 무슨 고시 공부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머리에다 그 뭐라더라? 합격이라고 매직으로 적어서 이마에 하얀 청까지 두르고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는데요. 그 모습이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한 번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갑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도대체가 요상하다 요상해. 아주 그냥 지랄도 풍년이다. 라며 고모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뒤 엄마는 바로 실전에 들어갔다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에게는 부동산 중개 관련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갑작스레 임신이 되었고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엄마가 잠시 일을 쉬었다는데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바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워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하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굉장히 잘 됐다고 하네요. 그 뒤 여기저기 나름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버셨고요. 그 덕분에 아버지도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기 시작하셨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엄마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가끔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해서 아버지가 화를 내기도 했지만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그때쯤에는 제 결혼에 집착하셔서는 괜찮은 아가씨만 있으면 저와 짝을 맺어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여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었는데 우리 집이 좀 잘 산다는 걸 알고 접근하기 일쑤였기에 몇 번 크게 데이고 나니 나중에는 여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엄마가 종아리에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한동안 힘들어했었는데 급기야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엄마는 병실에서 가끔 제게 전화를 해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날도 허풍 가득한 소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는 거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링거를 꽂은 채 저를 끌고 휴게실로 이동했어요. 엄마, 그냥 1인실로 가라니까. 휴게실 소파에 앉자마자 제가 말했지만 싫어. 거긴 혼자 심심하단 말이야. 저기 근데 말이야. 우리 병실에 한 아가씨가 저녁마다 와서 그 아가씨 엄마 병간호를 하는데 그렇게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다니까. 엄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한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시간에 운동해야지.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라고. 알아 이거사.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아가씨가 얼굴도 보통 예쁜 게 아니야. 너 김태희 알지? 탤런트 김태희처럼 생겼어. 난 그런 아가씨는 처음 본다. 얼굴도 예쁘지 성격도 좋지. 며칠 지켜봤는데 살다 저렇게 착한 아가씨는 처음 본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살뜰히 챙길 수가 있어? 거기다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다니까. 조금 있으면 그 아가씨 올 시간이니까 이따 한번 보고 가. 엄마가 신나서 말했어요. 됐다니까. 엄마가 예쁘다고 하는 걸 보니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엄마 진짜 자꾸 왜 그래? 근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가 뭘 이상한 소리를 해. 지금 우리 병실 아줌마들이 그 아가씨랑 자기 아들들이랑 엮어주려고 아주 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가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잠시 후에 엄마가 말하던 그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 엄마가 저를 툭툭 치더니 곁눈질을 해가면서 자꾸 눈을 껌뻑였어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제가 아가씨를 살짝 봤는데요.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말대로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얀 게 얼마나 예쁘던지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가씨를 제가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엄마가 제 귓가에 봐, 예쁘지? 장난 아니라니까. 완전 대박이라니까. 딱 네 스타일이잖아. 그동안 네가 만나던 김태희 짝퉁들하고는 격이 다르지 않냐? 넌 눈 좀 높이고 살아라. 얼굴이 저렇게 고상하고 단아한 여자를 골라와야지. 넌 눈깔이 삐었어. 어디서 데리고 온 여자들마다 전부 그 모양이냐? 엄마! 눈깔이 뭐야 눈깔이. 창피하니까 조용히 좀 해. 라며 제가 엄마를 말리며 그 아가씨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이번에 20억짜리 상가 계약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번 거냐? 이번 달은 그냥 먹고 놀아도 되겠구만.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엄마가 다시 결혼은 뭐니 해도 능력 있는 남자랑 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여자가 평생 고생하거든.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옆 침대에 누워있던 아줌마 한 분이 까짓 복덕방 사장이 뭐가 좋다고. 우리 아들은 박사야 박사.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영어 중국어까지 다 한다고. 남자는 뭐니 해도 머리가 좋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세가 태어나도 좋은 거지. 그렇고 말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옆 침대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머리도 좋고 돈도 많으면 더 좋은 거지. 우리 아들은 치과 의사다 이 말이야. 치과 의사 정도 되려면 공부도 엄청 잘해야 한다 이 말이지. 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듣던 우리 엄마가 요즘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들아, 우리가 건물이 몇 개더라? 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라며 제가 엄마를 말렸지만 머리만 좋으면 뭐 하겠어.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해서 그만하면 괜찮고 거기다 돈도 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지. 엄마가 아주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실 안이 소란스러워졌는데 그렇게 병실은 하루하루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병실에 갔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박사 아들이 있다며 자랑하던 옆 침대 아주머니 딸이 왔는데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깎아주던 딸이 아주머니에게 엄마, 유철이 말이야. 도대체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갚지도 않고 미치겠어 정말. 엄마가 말 좀 해봐. 이제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아. 우리 이사 가야 하는데 남편 눈치도 보이고 진짜 미치겠어. 라며 투덜거렸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유철이가 빌려가긴 무슨 돈을 빌려갔다고 그래. 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그래. 얘가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를 하네. 얼른 집에나 가봐. 딸을 나무랐어요.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아니 아들이 박사라고 하던데 무슨 박사가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 라며 물었어요. 그 말을 듣던 그 아주머니의 딸이 네? 박사요? 박사는 무슨 박사예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겨우 해놓고 지금 그냥 허세만 가득해서 회사에 타고 다닐 차를 사야 한다고 돈 빌려가놓고 강간부소식이네요. 아무튼 우리 집안 골칫거리예요.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뻐하더니 지금 봐봐. 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 수술까지 했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추는 거 봐봐. 나쁜 놈의 인간. 아주머니의 딸이 괘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넌 입 좀 다물고 있어. 뭔 놈의 기집애가 이렇게 입이 싼 거야. 내가 입이 싸긴 뭘 싸. 내가 틀린 말 했어? 지금 엄마 수술비랑 병원비도 내가 다 내줄 건데 그렇게 아들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아주머니의 딸은 정말 수다스러웠는데 아주머니의 표정 따위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고 혼자서 중얼중얼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 딸의 말에 결국 아주머니가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얼른 집에 나가 이 기집애야. 라며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뒤집어 써버렸는데 아주머니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어요. 그 뒤 박사 아들이 있다던 아주머니는 병실에서 입을 꼭 다물어버렸고 종일 자는 척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치과 의사라던 아주머니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는데 순간 모두가 그런 아들을 유심히 바라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치과 의사 아들은 시종일관 무료하다는 듯이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는 어머니,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비싼 간병인까지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왜 오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저 바쁜 사람인 거 몰라요? 앞으로 더 바쁠 것 같으니까 이젠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쌩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치과의사 아들을 둔 아주머니 표정이 사색이 되었다는데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아유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찬바람이 쌩쌩 부네 그래. 라며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 엄마만이 의기양양해진 채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드시고 싶은 것들을 사서 항상 엄마 병실로 갔고 한참을 웃고 떠들며 말동무를 해드리다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났을까요? 엄마가 태어나는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었고 그때쯤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김태희를 닮았던 그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심지어는 나 아파서 퇴원 못하니까 더 입원한다고 해. 억지 좀 피우지 마. 병원에서 퇴원하라는데 어떻게 더 있는다고 해. 제가 엄마를 나무랐지만 너 얼른 가서 그 아가씨 연락처라도 받아놔. 안 그러면 나 절대 퇴원 못해. 라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려고 엄마 병실을 나왔는데 그 아가씨가 휴게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얼떨결에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주변에 부탁할 사람 좀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부탁할 사람이 없네. 그리고 친구 몇 명은 알았다고 했는데 부적합한 친구도 있어서 실제로는 해줄 사람이 거의 없어. 헌혈증으로는 안 된대. 가까운 헌혈센터에 가서
지정 환자를 우리 엄마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럴 때 아빠라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급히 윤경 씨에게 다가갔어요. 얼핏 들어서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윤경 씨, 그 헌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큰 소리로 말했고,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헌혈 말입니다.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어쩌다 들었습니다. 엿들은 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어요. 그런 제 말에 윤경 씨가 급히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더니 우리 엄마 이번에 3번째 허리 수술인데 이게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사실 그전까지 윤경 씨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연락해놓으면 아마도 내일까지 가능할 거예요. 라며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동안 계속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하고만 있었는데 저에게는 윤경 씨와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정말요? 그래만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도 별로 없어서 어디다 말할 것도 없고 라고 말을 하던 윤경 씨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윤경 씨의 눈물을 보는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내일까지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걱정 마세요. 제가 무조건 내일까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며 다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윤경 씨가 알려주는 윤경 씨 어머님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지정병원을 작성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급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완전 초비상 긴급이라고 해서 말이죠. 사실 제가 대인관계가 좋다 보니 군대 동기들, 대학 선후배들,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지인들한테까지 다 보냈습니다. 대략 50명이 넘었던 것 같았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 둘씩 답장이 왔는데요. 4-5명만 빼고 나머지는 내일 당장 헌혈을 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해왔어요. 나머지 4-5명은 지금 먹는 약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헌혈이 어려울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고요.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날 정도였는데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아침부터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 헌혈의 집 문이 열리자마자 지인들이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선거 때도 아닌데 인증샷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집 근처 헌혈의 집에서 1등으로 지정 헌혈을 했답니다. 정말이지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뒤 엄마 말로는 병실로 간호사가 찾아와서 윤경 씨 어머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헌혈해주신 분이 어마어마해요. 라며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고 그 말에 윤경 씨 어머님이 윤경 씨에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렸다는 말을 들은 윤경 씨 어머님이 우리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다는데요. 그날 퇴근 후 병실에 들어선 윤경 씨가 우리 엄마를 보며 아드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다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우리 엄마의 입이 귀에 걸렸다는데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어려울 때는 다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지.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죠. 엄마가 아주 신이 나서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엄마가 퇴원을 했는데 그 헌혈 사건 이후로 윤경 씨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우리 둘은 조심스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윤경 씨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저기 엄마 수술 잘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정말요? 저는 항상 시간 있어요. 아니, 그냥 시간 엄청 많아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이 우주의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윤경 씨와 같이 식사를 하며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윤경 씨 어머님이 태어나시던 날에도 제가 직접 재활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윤경 씨와 저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 모습에 우리 엄마의 입이 귀에 걸리다 못해 하늘이 돕는구나 도와. 이건 운명이야. 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윤경 씨는 정말 진국이었는데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은 허구한 날 명품 타령만 하기 바빴는데 윤경 씨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윤경 씨는 명품 따위를 걸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명품이었기에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두 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장인어른이 안 계셨기에 장모님은 우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신혼집에서 본가도 가까웠는데 두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 사이처럼 정말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아내랑 맛집 탐방을 다니기도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장모님과 둘이서 많이 외로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장모님과 아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가족 모두 장모님에게 정말 잘했고요. 아내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엄마가 허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우리 엄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네요. 역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 봅니다. 연륜이 있으셔서 사람 보는 눈이 다르긴 다르시네요. 오늘도 두 분이서 공원 산책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장모님을 잘 꼬셔서 무리되지 않게 자주 재활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엄마와 장모님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